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그 두 번째 편입니다. 뭐냐면,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지내력 시험 공인 성적서의 조건 2편입니다. 네, 제목은요, 시험 검사자와 책임 기술인입니다. 네, 시험 검사자와 책임 기술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판제화 시험 공인 성적서의 조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드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편에서 품질검사 전문기관 즉 공인시험 기관에 일단은 입장을 한번 대변도 하고, 워낙 무자격 업체와 무자격자가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제화 시험이라든지 각종 품질 시험을 하는 공인시험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라든지 성적서에 대한 원본 또는 그 품질 보증, 성적서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또 마찬가지 글도 연재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판제화 시험이 제가 타겟으로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평판제화 지내력 시험에 대한 공인성적서의 조건이라고 한 이유도 가장 품질 검사 쪽에서 그 출장 시험이라든지 또는 실내 시험도 있는데요. 실내 시험 쪽은 거의 일반 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일반 업체라고 하는 게 무자격 업체들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일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지내력 시험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이렇게 써놨고요. 평판제화 시험 외에도 덜밀도 시험이라든지 또 세 번째는 말뚝제화 시험 중에 동제화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많은 그 시험 쪽이 하나가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지내력 시험이다. 단순하게 회사 이름명을 땡땡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또 단순하게 시험 장비, 평판제화 시험기 세트 하나 딱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또 시험을 해서 또 성적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주는데, 그게 품질검사 성적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적서 또는 시험 성적서 또는 성적서도 발행할 수 없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형태로 해서 의뢰자한테 또 이것을 관공서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한 글을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네,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 사진이 되겠고요. 그러면 제목에서처럼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이지만은 품질검사에 대한 그 전문기관이죠. 품질검사 전문기관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그 법에서 용어는 건설기술용역업이 건설 엔지니어링업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항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또 최근에 이 업을 시작한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받는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업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었죠. 품질 검사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건설기술용역업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품질 검사는 제가 평판제화 시험을 할 수 있는 품질검사 전문기관 즉 공인시험기관은 일반, 토목, 건축이라고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저희 업체 즉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업품질시험원은 토목 분야입니다. 그러면 기술력 한번 볼까요? 토목품질시험 기술사 1명,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그리고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 기능사 1명 이상,
즉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3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또 건축은 건축품질시험기술사가, 토목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은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목과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야는 뭐라고 그랬었죠? 일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인원 자체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이 품질검사 중에서도 이 세부 분야가 일반과 토목과 건축만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타 시험실, 시험 장비,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인시험기관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제가 지난 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뭐죠? 사무실, 시험실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 외에 우리 소프트웨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품질 시스템, 또 품질 시스템과 문서까지도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갖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평가기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우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 및 평가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기술 어디라고요? 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이쪽에서만 전국에 있는 모든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만족이 돼야, 즉 적정으로 판정이 되어야지만 이 건설기술용역업, 즉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평가 기준에 합격을 하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식회사 상호품질시험은 등록증이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우리 의뢰자, 건설 현장, 우리 건설 회사들에서는 모든 시험, 평판 제하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해당 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해당 시험을 시험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기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호품질시험원은 토목을 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이지만 시험검사자 1명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평판 제하 시험 업무만 하는 게 아니죠. 내부의 실내 시험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험 검사자, 즉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또는 건설재료 시험 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 시험 기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시험 업무량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품질검사 성적서 발행하는 그 수량을 보게 되면 이것을 평가를 하는 기관들은 이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우리 직원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인원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최소한의 기준, 기술사 1명에다가 시험검사자 2명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어느 정도 그 양 자체, 시험할 수 있는 용역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시험검사자 인원들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판 제하 시험에 국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시험검사자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수량 자체는 2개, 많아야 4회, 그 시험 횟수입니다. 그럼 현장 수로는 보통 2개 정도, 많아야 3개 정도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왜? 교통량이 따라서 차량도 막히고 현장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시험 소요 시간 기본 2시간에다가 움직이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제한이 되죠. 하루 건설 현장 운영하는 시간 9시간, 많아야 10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개 현장에서 정말 새벽부터 한다, 그리고 해 질 때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4개 4회에서 5회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한 현장에 그렇게 많은 평판제하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검사자의 인원 자체는 모든 품질검사 전문기관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해서 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 외에
시험 검사자가, 즉 자격자가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인원만 있을까요? 기타 회사 뭐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견적서도 해야 되고, 수금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지원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이 외에도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즉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기술 인력에 대한 조건, 그리고 성적서 발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 이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검사자가 시험을 하고 관련되는 원시 데이터 작성하고 또 이것을 검증에 대한 검증 과정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초안을, 시험 품질검사 성적서에 대한 초안을 우리 시험 검사자가 작성을 해서, 즉 책임 기술인인 그 품질시험 기술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책임 기술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게 되면은 그 성적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성적서는 우리 정부 시스템에 등록까지 해서 모든 품질검사 성적서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정부기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를 하는 업체만이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이 나오고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상호품질시험원은요, 평판제어시험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레미콘, 뭐 현장 들밀도 시험, 또 실내에서는 골재, 철강재, 콘크리트, 뭐 흙,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토목 건축에 대한 건설 재료에 대한 품질 시험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책임 기술을 하면서 저희 기관의 그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에 비해서도 그 시험 발급 절차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네, 관련되는 시험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호품질시험원 김수영 원장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